경쟁업체 출연? 보이지 않는 쳇바퀴를 네.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열등감을 경쟁력으로 좀 승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열등감을 경쟁력으로 승화를 시키시면 USP를 만드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97%의 가게들이 하지 않는 3%를 찾아서 하면 그게 USP가 되거든요. 경쟁 매장이 3개가 있었는데 시급을 저는 더 올려서 외모를 보고 뽑았어요. 실제로 매출이 더 많이 올랐어요. 온라인 마케팅은 이제 평준화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보다는 오프라인 마케팅, 익스테리어에서 얼마나 내 매장을 보여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거기에 전문성과 스토리 그리고 메뉴에 특별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했거든요. 바로 800만 원 올랐어요. 저는 실제로 배너 한 장으로도 엄청나게 매출을 올린 적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식빵을 파시던 분인데 5성급 호텔 식빵이라고 네이밍 해주고 2주 내내 다 판매가 돼서 네이밍 하나로도 그런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정보를 가치화해서 손님한테 전달해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손님들은 가격이 올라도 브랜딩이 이미 내 마음속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크게 저항감이 없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좀 있을까? 책을 좀 이렇게 좀 주실 수 있나요? 책 5권 정도. 5권 정도요? 5권 정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건 안내하겠습니다. 그거는 대표님께서 나중에 이제 요거는 제가 뭐 유료 전자책이나 이런 걸로 하려고 꽁꽁 숨겨놓은 건데 마케팅 비밀 컬럼이라는 걸 제가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PDF로 20분? 네, 좋습니다. 20명. 오늘 장사 건프로님의 영상이 굉장히 유익하셨을 텐데 자료까지 또 주시니까 응원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점프아웃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고깃집을 차렸어요. 그럼 차리면 1년에서 한 2년 사이에 재산권에 저랑 똑같은 아이템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공통적으로 겪는 상황인데 경쟁업체 출연? 이 보이지 않는 쳇바퀴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사실 동네 장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기도 하고 맞닥뜨리면 되게 당황스럽고 열등감이 딱 생깁니다. 그때부터 경쟁점이 딱 출현하면 자꾸 그 가게를 염탐하게 되고 자꾸 보게 되고 이제 열등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열등감을 경쟁력으로 좀 승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열등감을 경쟁력으로 약간 승화를 시키시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 USP를 딱 만드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유니크 셀링 포인트를 만드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브랜드를 기획할 때 유니크 셀링 포인트, 그러니까 차별점이 없이 시작을 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USP가 무엇인지 알고 나서 USP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USP는 사실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래서 USP를 그때부터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경쟁점이 생겨났다면. 저 집에서는 하지 않는 서비스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97%의 가게들이 하지 않는 3%를 찾아서 하면 그게 USP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소름 돋은 게 뭐냐면요. 똑같은 얘기를 저도 합니다. 경쟁업체가 있는데 저 식당이 없고 나한테만 있는데 그게 대중적이면서 독특하고 유니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다들 메뉴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해요. USP를 메뉴에서 뭔가 차별화를 주시려고 하거든요. 카페면 뭐 커피에서 차별화를 주려고 하시고. 근데 그게 정말 힘든 게 요즘엔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USP가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USP는 사람에 대한 USP를 만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아마 아실 거예요.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포항에 가시면 다미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장님께서 이게 소맥을 말아주십니다. 그 브랜드는 사장님이 USP인 거죠. 그 사장님을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는 엄청난 특별한 메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USP가 잡힌 거죠. 인적 USP인 거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컨셉이나 스토리나 그런 걸로 이제 또 고객을 설득하는 나의 브랜딩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동네 장사 하시는 분들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99%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스토리를 짜고 시작하면 되게 좋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스토리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USP를 사람, 스토리 관점에서 USP를 만드시면 차별화가 좀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포커스를 둘수록 좀 더 유리해지는 게 인스타 릴스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설정에는 USP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컨텐츠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메뉴만 먹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순댓국 전문점 좀 하고 있는데 그 레시피 다 줘도 집에서 안 해 먹어요. 어머님이 그냥 이 식당에서 해주는 거 먹으러 오는 거거든요. 맞아. 예전에 신사임당 지금 이제 주원규 대표님이시죠. 채널에 나가서 편의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편의점을 코칭을 한 적이 있어요. 편의점이 되게 경쟁 강도가 되게 센 업종이거든요. 경쟁 매장이 3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술을 짤 때 어떻게 짰냐면 시급을 저 올려서 외모를 보고 뽑았어요. 야간 근무자. 여성분이셨는데 그렇게
2명인가 3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실제로 매출이 더 많이 올랐어요. 18%인가 올랐어요. 3개월 정도 추적 관찰해보니까. 더 좋은 상권에서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건데 편의점은. 그쵸. 예.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술 사러 100m를 걸어서 가시더라는 거죠. 조금 빠진 곳에 일부러 걸어가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알바생이 있는 곳이지만 인간이 심리적으로 네. 남자라면 여자한테 끌리고 여자는 남자한테 끌리는데, 그쵸. 이거를 외모적인 것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사람의 심리다. 장사에서는 네. 이런 것도 조금은 필요하다. 아, 고객분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 온라인 마케팅은 이제 평준화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보다는 오프라인 마케팅, 익스테리어의 중요성, 그리고 카피의 중요성, 메뉴 카피라든지 외부에서 보여지는 카피라든지 브랜드 네임에 대한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코칭했었던 매장 중에 하나는 부산에서 짬뽕집을 하시는 분인데, 대표님의 프로필 사진을 불내면서 이렇게 웍을 돌리는 장면을 크게 찍게 했고 외부에 그거를 붙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다니는 매장이었는데 네. 여기 전문가인가?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 생각으로 들어가면 그냥 바로 맛있어지는데요. 그렇죠. 이게 앵커링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네. 단내림 효과인 거죠. 그러고 나서 네. 매출이 빵 뛰고 지금은 진짜 프랜차이즈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죠.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외부에 본인의 전문성이 보여지는 포스터가 크게 부착된 건가요? 그분은 그렇게 했고요. 또 한 네. 분은 메밀 막국수 하시는 분인데, 그분 네. 같은 경우는 큰 설치형 현수막 아. 설치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했거든요. 한 달 있다가 네. 바로 800만 원 올랐어요. 익스테리어에서 얼마나 내 매장을 보여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거기에 전문성과 스토리, 그리고 네. 메뉴에 어떤 특별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저는 실제로 배너 한 장으로도 네. 엄청나게 매출을 올린 적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식빵을 파시던 분인데 5성급 호텔 식빵이라고 네이밍 해주고 그걸 네. 가지고 탁탁탁 배너랑 문고리 전단지 만들어서 동네에 네. 다 돌렸거든요. 2주 내내 다 판매가 돼서 조기 마감. 조기 마감. 네. 그러니까 그 카피 하나에 사람들이 네. 홀리는 거죠. 5성급 호텔 식빵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네이밍 하나로도 그런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실천해볼 수 있는 전술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응용을 네. 잘 하셔야겠죠. 상황이 너무나 다르니까. 장사의 어떤 지혜, 이거는 처음 하는 장사 공부라는 책에 더 많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더 있긴 디테일하게 한데.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지금 책에 있는 거죠? 그렇죠. 300페이지가 넘는데 다 쉽게 읽히는 글들이에요. 어려운 내용은 제가 다 순화해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이 주옥 같은 책 언제 나오시는 겁니까? 5월 7일 아니면 8일 날 나오는 것 같은데 영상이 나갔을 때는 네. 나왔겠죠. 네네. 근데 초판에만 별책 부록이 하나 있는데 QR코드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제가 6월 둘째 주에 비공개 라이브를 특강을 해드리려고. 오, 예. 근데 초판에만 있어요. 초판에만 있습니까? 그래서 5월 달에 사셔야겠네요, 빨리. 그래야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객의 저항 없이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실제로 매장들이 가격 올릴 때 리드 업체가 있으면 가장 쉬워요, 사실. 그 리드 업체가 올릴 때 같이 따라 올리면 크게 문제가 없고, 아니면 네.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뉴스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한 번씩 상승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항상 네. 그런 명분들을 생각하고 가격을 올리시면 좋은데, 사실 가격을 올릴 때 가격 올린 분이 재료비 상승 때문에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7,000원짜리 돈가스가 있는데 네. 8,000원을 올리면 1,000원은 다 사장님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올리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 차라리 1,500원을 올리고 1,000원을 원가를 투자를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메뉴를 금액을 올릴 때는 신메뉴를 내면서 그 신메뉴에 대한 값을 올리는 게 훨씬 나아요. 기존에 있는 메뉴는 네. 저항감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7,000원짜리 돈가스가 있다면 12,000원짜리 돈가스를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이제 좀 많은 가치를 담는 거죠. 네. 아까도 제가 1,500원 올리거나 2,000원 올리면은 1,000원 정도는 원가에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손님들은 그냥 가격만 올린 거에 대해서 약간 네. 저항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원가만 변화를 주면 되거든요. 그게 또 다 명분이잖아요. 아까 뭐 5성급 호텔에서 쓸 수 있을 법한 밀가루 재료를 내가 그렇죠. 여기다 같이 좀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하다든지. 흔히 할 수 있는 게 네. 명함지 같은 거 넣는 거.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천연 발효종만 사용하고 가공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호텔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약간 모든 어떤
어떤 정보를 가치화해서 손님한테 전달해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손님들은 네. 가격이 올라도 브랜딩이 이미 내 마음속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금액 정도면은 네. 크게 저항감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금빵 같은 걸 판매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명함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나가게 했어요. 그분이 최상급 버터를 쓰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다 적어서 같이 나가면 그거 한번 슬쩍 보고 소금빵 먹잖아요. 제일 맛있는 소금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네. 그 최근에 네네. 사례도 있는데 우리가 돈가스 먹으러 가면 네. 등심도 있고 안심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반으로 먹고 싶은 사람들은 없을까? 어? 라는 생각을 네. 많이들 해요. 그렇게 해서 안심 반, 등심 반을 만들게 되면은 더 네. 많은 돈을 받아도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먹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짬짜면도 그렇잖아요. 짬짜면도 네. 10,000원 주고도 전 먹거든요. 짜장면 짬뽕 같이 먹고 싶어서. 저 어제 탕짜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주고라도 먹는 건데 맞아요. 사실 그게 어떤 가치를 돌려주느냐죠. 메뉴의 어떤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는 가치만 채우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신메뉴를 개발하든 이런 조합을 개발하든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어떤 식으로 저는 해결했냐면 어제 이제 교육을 하고 온 분이 네. 있는데 그분 네. 같은 경우는 돈가스를 판매하시거든요. 배달로도 많이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돈가스의 미니 냉면이죠. 맛배기 냉면을 옵션으로 넣게 했어요. 옵션으로 넣게 해가지고 네. 매출이 실제로 상승됐는데 그 냉면을 직접 만드시는 게 아니고 마트나 인터넷에 보면 육수 네. 있어요. 그걸 그냥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메뉴 개발할 때 장인 정신이 필요하고 특별한 레시피를 원한다고 하시는데 손님들이 원하는 건 그냥 그 맛을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돈가스 먹을 때 쫄면 먹고 싶고 고기를 먹을 때 냉면에 같이 싸 먹고 싶고 조화롭게 개발할 먹고 때는 싶다. 그쵸.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라 그쵸. 이런 거잖아요. 이미 한국인의 혀에 익숙한 맛들이 있거든요. 맞아. 구성만 네. 잘하고 시그니처 메뉴만 좀 특별한 맛이 있으면 되는 거지. 대중적인 맛, 음. 대기업 맛이라고 하죠. 네. 그걸 쓰셔도 돼요, 그런 것들. 맛있어요. 네. 근데 매출이 안 오르는 분들을 위한 노하우 그런 걸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하는 것보다는 독점하는 게 내가 이득을 보고 사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식당도 플레이스나 뭐 이런 메뉴판 이런 데 다 그냥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라고 다 적어놓거든요. 그리고 뭐 숙성 네. 다 적어놓고 자가제면 막 이렇게 네. 다 적어요. 다 그렇게 하면은 다 똑같잖아요. 오히려 저희는 자가제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카피를 다르게 하고 그거를 우리의 슬로건으로 거는 거죠. 프랜차이즈하고도 경쟁할 때도 오히려 그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걸 하면 손님들한테 더 특별하게 보이거든요. 숙성 고기도 사실은 고기 종류만 다르면은 맛이 다르겠지만 똑같은 고기인데 숙성을 하면은 똑같아져요, 맛이.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숙성하지 않습니다. 식당 비즈니스는 이제부터는 좀 의외성 비즈니스로 가야 되지 않나. 네. 의외성 있게 알려야 사람들이 조금 더 주목하거든요. 그런 슬로건부터 바꾸시면 네. 거기에 맞게 또 매장의 철학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철학을 대표님이 따라가시게 되는 거니까 네네. 좋은 브랜드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래도 이왕 나오셨으니까 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좀 있을까? 책을 좀 이렇게 좀 주실 수 없나요? 책 5권 정도? 5권 정도요? 5권 정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그건 네, 안내하겠습니다. 그거는 대표님께서 네. 나중에 이제 요거는 제가 뭐 유료 전자책이나 이런 걸로 하려고 꽁꽁 숨겨놓은 건 마케팅 비밀 컬럼이라는 오. 걸 제가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PDF로 저희가- 20분? 네, 좋습니다. 20명. 오늘 장사 건프로님의 영상이 굉장히 유익하셨을 텐데 자료까지 또 주시니까 응원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네. 저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나 행보를 좀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제 3가지 사업을 네. 좀 잘 이끌어가는 게 네. 저한테는 큰 임무인데 네네. 사실 이걸 잘 이끌어 나간다는 게 자영업자분들한테 정보도 네. 드리고 네. 또 지식도 나눠드리고 네. 또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네네. 저는 콘텐츠화 네.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갈 거고 궁극적으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씩 마련을 하시는 게 저의 네. 가장 큰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어요. 벌써 한 60분 정도 그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저희가 또 사무실 또 이전하면서 강의장도 새로 마련하고 하면서 네. 좀 크게 키워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도 좀 많이 좀 힘을 좀 쏟을 생각입니다. 진짜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활동도 많이 하시는 거 보면서 네.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 저희 다정파랑TV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길게 찍은 거 아유, 아니에요? 아니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길게 찍은 것 같은데.